워렌 버핏은 집중력이 단 5분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을 하려고 의자에 딱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핸드폰을 보거나 혹은 TV를 보거나 딴짓을 한다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할 일을 2~3시간 동안 붙잡고 있던가 아니면 일을 마감하는 그날, 그러니까 발등에 불똥 떨어졌을 때까지 미루거나 그러다가 그냥 혼나고 내일 하지 뭐 하고 다음날로 미루거나 등등 최악의 상황까지 미루는 일의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자에 앉기만 하면 2시간은 기본이고 많게는 12시간 동안 주식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외부 자극에 약하고 자극이 강한 것에 중독이 잘 되며 집중력이 매우 부족한 워렌 버핏을 180도 바꿔준 것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바꿔줘서 세계 부자 순위 탑 10에 들게 해준 워렌 버핏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다들 아시나요? 이분은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님이신데요. 이 허준희 교수님께서 받으신 필즈상은 수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수학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이룬 젊은 수학자들에게만 수여되는 상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실 이분도 워렌 버핏처럼 외부 자극에 엄청 약하고 그것에 잘 중독되어 그 자극을 없애려고 몇 달째 똑같은 식사를 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큰 책상에 노트 몽텅이 1개, 샤프 1개, 15분짜리 모래시계 단 1개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필즈상을 받으면 그냥 천재라고 보면 되고 천재라고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은데 이 허준희 교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외부 자극에 약해서 잘 중독되고 집중력이 매우 약한 사람으로 단정지어서 집중을 하려고 15분짜리 모래시계를 사용한다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문 하나가 들었습니다. 필즈상을 받은 이런 천재도 집중력이 부족해서 15분짜리 모래시계라는 장치를 만들어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는데 과연 다른 천재들과 부자들도 자신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자극에 약하다는 걸 알고 시간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놨을까? 라는 의문 말이죠.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등등 우리가 아는 부자, 천재들 또한 스스로가 자극에 약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걸 알아서 시간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즉 우리도 똑같이 자극에 약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시간 관리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앞에서 얘기한 부자, 천재들처럼은 되기 어렵더라도 삶 자체가 윤택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 공부의 능률이 급속도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저도 집중이 너무 안 되고 외부 자극에 잘 휘둘리는 편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부터는 시간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런 장치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단 5분이던 집중력이 2시간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시험 전날에 공부가 잘 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내일 당장의 시험을 위해 TV, 핸드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미친 듯이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모래시계 같은 장치로 자신의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시간 관리를 위해 이 구글 타이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구글 타이머 같이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만 있으면 될까요? 이런 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법 같은 게 필요하겠죠. 바로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포모도로라는 기법입니다. 포모도로 기법은 25분 동안 집중을 하고 5분 휴식, 이러면 총 30분이죠. 이걸 4번의 사이클을 돌리고 4번의 사이클 이후에는 20~30분 동안의 긴 휴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2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그게 집중이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이승원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60분에서 90분 동안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중 처음 10분이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또한 잠깐의 휴식이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때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도 하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25분도 많은 것이고 5분 휴식 그리고 4번의 사이클을 돌리고 난 후에 20~30분의 휴식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포모도로 기법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 6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씩 해나가는 것은 목표에 집중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동기부여를 준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해낸 것에 대한 성과를 보는 것은 동기를 높이고 성취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치우는 것입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스트레스를 받게 하기 때문에 휴대폰, TV, 컴퓨터 등등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들은 치워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모도로 기법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4번의 사이클 동안 내가 한 일을 나중에 시간을 잠깐 내서 그때 했던 게 뭔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한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4번째로는 5분 휴식을 할 때 핸드폰이나 컴퓨터, TV 같은 걸 보지 말고 푹 쉰다는 느낌으로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4번의 사이클을 다 하고 나면 20-30분의 휴식 동안 산책을 한다거나 눈을 감고 있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등등 정말 잘 쉬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푹 쉬는 것이고, 마지막 6번째로는 앞에서 25분 후 5분 휴식, 이렇게 4번의 사이클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그게 힘들거나 집중을 더 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꾼 후 포모도로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일 포모도로 기법을 하는 이유는 먼저 집중력 향상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될 때 포모도로 기법을 사용하면 집중한 상태에서 정말 2시간이 후딱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생산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2시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걸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뚜렷해져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생산적인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3번째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뭔가 뚜렷한 기준이 없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이거 하고, 그러고 나중 가서 보면 내가 뭘 했는지 까먹습니다. 결과물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포모도로가 한 번에 잡아주게 되죠. 그래서 저도 워렌 버핏처럼 포모도로 기법을 할 때 이 구글 타이머의 도움을 받아 매일매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이 사용하고 있는 이 구글 타이머라는 장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모래시계나 앱 같은 많은 시간 장치가 있음에도 그중 이 구글 타이머를 사용하는 이유는 60분까지 타이머를 잴 수 있고 포모도로를 할 때는 조용한 게 좋은데 이게 거의 무서움에 가까워서 정말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돌리면 그게 줄어드는 게 시각적으로 보여서 포모도로를 할 때 더 집중력이 올라가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누군가가 시간 관리를 위해 어떤 걸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포모도로 기법과 이 장치를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구글 타이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당장 집중하는 삶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모도로를 사용해서 2시간 만에 끝낼 걸 집중을 못해서 다음날로 미루고 또 결과물도 좋지 않은 것보다 딱 포모도로를 해서 2시간 만에 끝낸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물까지 내고 난 뒤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